전국에 계신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교사 생활입니다. 이번 영상은 평소와는 다르게 퀴즈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봤을 때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림을 살펴보면 8시가 된 시점에서 남교사가 지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보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힌트를 얻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선생님들이 매월 수당을 받고 있는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2026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 처리 기준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매달 급여 명세서를 받으실 때 시간의 근무수당 정액분, 초과분이라고 적힌 항목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뭔지, 어떻게 계산된 건지, 왜 어떤 달은 많고 어떤 달은 적은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시간의 야간, 휴일 근무수당의 핵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총 8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초과 근무수당이 무엇인지 개념을 살펴보고 교원이 어떤 대상에 속하는지 그리고 근무명령의 상한은 얼마인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평일과 휴일의 시간 산정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드리고 교원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월 10시간 정액분 그리고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방학 특례, 마지막으로 핵심 체크리스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6번 정액분과 7번 방학 특례는 교원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초과 근무 수당 개념입니다. 초과 근무 수당은 공무원이 정규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때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크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시간의 근무수당. 정규 근무 시간 외에 근무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교원 여러분께 가장 익숙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둘째, 야간 근무수당.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근무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 야간 당직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셋째, 휴일 근무수당.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정상 근무한 경우인데요. 주로 경찰서, 경찰, 소방 같은 현업 공무원이 받는 수당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원은 주로 시간의 근무 수당에 해당된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간이나 휴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과 교원의 위치입니다. 공무원은 근무 형태에 따라서 일반 대상자와 현업 대상자로 2가지로 나뉩니다. 현업 대상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과 같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야간, 휴일 근무수당까지 모두 받습니다. 반면 교원은 일반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정규식 근무시간이 주 5일, 하루 8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대상자인 교원에게는 시간의 근무수당이 해당되고 야간, 휴일 근무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의 근무수당 명령의 상한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근무 명령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법령상에 상한이 있습니다.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은 4시간,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은 57시간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선생님께서 학교 행사 준비 때문에 하루에 5시간씩 시간에 근무를 했다고 해도 실제로 인정되는 것은 4시간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 60시간을 근무했어도 57시간까지만 수당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재해나 재난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법령상 의무가 부여된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사전 예측이 어려운 긴급 현안 업무 등에 대해서는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유와 범위에 대해서 사전에 학교장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예라고 해서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초과 근무 신청은 나이스, 기본 메뉴, 복무의 개인 초과 근무 관리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근무 시간 산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계산하느냐입니다. 평일 시간의 근무의 핵심은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1시간 공제입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빼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1시간은 저녁 식사 및 휴식 시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함께 봐주시면 화면에 타임라인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선생님께서 저녁 5시부터 8시 30분까지 즉 3시간 30분을 시간에 근무하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근무는 3시간 30분이고 공제 시간은 1시간입니다. 따라서 인정받는 시간은 2시간 30분이 되겠습니다. 즉 3시간 30분을 일했지만 수당은 2시간 30분 분량만 받으시는 겁니다. 만약 시간의 근무 시 1시간 이상 조기 출근한 경우에는 퇴근 시간 이후에 시간의 근무 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 공제 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8시 30분까지 출근이라고 할 때 7시 30분에 출근했다면 퇴근 시간 이후에 시간의 근무 시간과 합산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산정은 분 단위로 합산됩니다. 월 합계 시에는 분 이하는 절사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간 합산이 28시간 25분이면 28시간만 인정되고 25분은 절사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일, 토요일 근무 산정입니다. 그렇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학교에 나와 근무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평일과 달리 휴일과 토요일은 1시간 공제가 없습니다. 근무한 시간 전체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화면 비교표를 보면 평일 3시간 근무 시에는 1시간 공제하여 2시간 인정되고 휴일 3시간 근무 시에는 공제가 없으므로 3시간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축제 준비 때문에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근무했다면 4시간 전부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휴일 근무 시 사전에 시간의 근무 명령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일 4시간, 월 57시간 상한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은 월 10시간 정액분 지급입니다. 이제 교원이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월 10시간 정액분입니다. 교원이 그 달에 15일 이상 정상 출근을 하면 실제 시간의 근무와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10시간 분량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시간의 근무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도 정상 출근일이 15일 이상이면 10시간 분량 수당이 자동 지급됩니다. 단 출근일 수가 15일에 미달하면 감액되게 되겠습니다. 15일 이상 근무 시에는 10시간이 인정되고 15일 미달 시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씩 감액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학기간의 특례입니다. 다음은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예외, 방학 특례입니다. 원칙은 방학은 월간 출근 근무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즉 방학기간에는 정액분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장 근무 명령에 따른 출근, 예를 들어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장이 근무 명령에 따라 특별히 출근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되어 출근 일수에 포함됩니다. 방학 중에 입학 업무 처리를 위해서 학교장 근무 명령으로 출근했을 경우, 출근하여 8시간 근무했을 경우는 그날은 정규 출근일로 인정되고 정액분 상정에 포함되겠습니다. 아래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방학 전에 10시간 출근하였고 10일 출근하였고
방학 중에 6일을 출근했다면 총 출근일은 16일이 되어 정액분 전액이 지급됩니다. 핵심은 근무 명령이든 출장 명령이든 반드시 사전에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명령 없이 자율적으로 학교에 나오신 것은 수당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A 교사의 한 달 근무 사항을 한번 살펴봤을 때 정규 출근일은 20일, 시간의 근무 수당을 받은 날은 2시간씩 평일 7일, 토요일 2일입니다. 먼저 평일 시간의 근무를 살펴보면 매일 2시간씩 7일간 근무했을 때 2시간에서 1시간이 공제되고 곱하기 7을 하면 총 7시간이 인정됩니다. 토요일의 경우 3.5시간을 근무하고 2회를 했을 때 공제되는 시간은 따로 없기 때문에 인정받는 시간은 총 7시간입니다. 따라서 평일 7시간, 토요일 7시간을 해서 총 14시간 인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출근 일수가 20일이기 때문에 15일 이상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정액분은 10시간을 인정받게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정 시간의 근무 총합은 14시간 더하기 10시간에서 총 24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7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전 시간의 근무 명령이 반드시 있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냥 남아서 일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상한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입니다. 세 번째, 평일은 1시간 공제 후 인정됩니다. 네 번째, 휴일과 토요일은 공제 없이 전체 시간이 인정됩니다. 다섯 번째, 월 15일 이상 출근하면 정액분 10시간이 자동 지급됩니다. 여섯 번째, 방학은 원칙적으로 출근 일수에서 제외되지만 학교장 근무 명령 또는 출장 명령이 있으면 인정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월 합계 시 분단위 이하는 절사됩니다. 만약 월 합계 시간이 14시간 47분이라면 14시간은 인정을 받고 47분은 절사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7가지만 기억하셔도 본인의 급여 명세서를 보실 때 이래서 이렇게 계산되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의 중에 자주 받는 질문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명령 없이 야근했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에 대한 질문은 답을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시간의 근무는 반드시 사전 결제가 있어야지 인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학에는 정액분이 안 나오나요? 방학은 근무일수에서 제외되고 다만 학교장 근무명령으로 출근한 날은 출근일수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평일에 30분 더 일했는데 인정이 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평일 시간의 근무는 1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1시간이 공제되고 그 이후에 근무 시간은 추가로 인정받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월급 명세서를 받으면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완벽히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 영상이 선생님들 업무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슬기로운 교사생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